1920년 10월 일제는 중국 마적 장강호를 매수해 훈춘의 민가와 일본 총영사관을 습격하게 했다. 이른바 훈춘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일본군이 만주 출병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이었다. 이렇게 훈춘 사건을 야기한 일제는 만주에 사는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 주둔군과 시베리아 출병군 등 총 5만 병력을 만주 일대로 투입했다. 일본군은 저 간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주로 북간도 지방에 있는 우리 독립군을 치기 위해서 봉우동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오히려 패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서간도에 있는 독립군 독립운동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만주에는 모든 독립운동단체를 섬멸시켜 버리겠다 하는 대대적인 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일제의 간도 출병 목적을 간파한 무장 항일 단체들은 보다 효과적인 대일 항전을 벌이기 위해 각 단체의 지휘부를 통합하고 병력을 재편성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 부대인 서로군정서와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 부대가 세를 규합해 청산리로 모여들었다. 신흥무관학교 교관과 졸업생들은 북로군정서 지휘관 등으로 합류해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다. 청산리 전투 부대 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임명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전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몇몇 사람이 김훈이라든지 소대장을 했던 김훈이라든지 연성대를 이끌었던 강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로군정서의 참모장이었던 이장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군정서의 교성대를 이끌었던 이정천 장군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산리 전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배양되어지고 체험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치루어진 전투다. 중국 길림성 화룡현. 화룡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청산촌 입구엔 청산리 항일대첩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10여 차례 걸쳐 치룬 격전을 일컫는다. 그 청산리 전투의 시작은 바로 이곳 조선족 마을에 있던 백운평이었다. 그러나 마을이 없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 격전이 펼쳐진 최초의 현장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 산골짜기가 60km인데요. 예, 그 당시에도 이게 밀림지대에 있기 때문에 천년 요새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갖고 있죠. 청산리 어귀에서 20여 킬로미터를 더 들어가자 백운평 직소 계곡이 나타났다. 바로 우리 백운평 전투의 현장입니다, 이게. 일본군과의 일전을 위해 독립군은 지형지문을 이용해 전투 준비에 돌입했다. 이게 백운평 계곡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지금 녹음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 증봉산이고 이 끝자락에 물이 흘러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기에 우리 독립군들이 북로군정서가 매복하고 있다가 그 일본군을 여기서 이제 격침한 이 장소입니다. 주력 부대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부대 대한독립군이었다. 청산리 일대로 일본군 5천 병력이 집결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 김훈은 청산리 참전 기록을 남겼다. 우리의 보병 1대대는 본대가 되고 이범석 씨가 후위 임무를 맡았다. 후위 천병 임무는 이민아 씨와 내가 맡아 각각 군인 5명을 데리고 길목을 지켰다. 이민아 씨는 계곡의 전방 60도로 경사진 중턱에서, 나는 90도 경사진 절벽 위에서 기다리다 적을 마주하게 됐다. 당시 김훈 부대가 배치된 곳은 직소 계곡 위 경사가 90도나 되는 가파른 절벽. 본명을 김훈이라는 분이가 일본군 대병력의 토벌이 시작될 것이라는 제보를 듣고 김훈 부대는 이곳에 매복했다.
이 지역에서 매복에서 저 아래를 지나가는 일군에 대한 사격거리가 기록에는 한 1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짧은 거리에서 사격할 때는 매복해서 사격할 때는 명중률이 높습니다. 1920년 10월 21일 오전 9시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몸을 숨긴 이들 앞으로 백운평 협곡으로 들어선 일본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독립군은 현대적 중화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화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펼쳤다. 매복 지점으로부터 10여 보 앞에 도달했을 때 독립군 연합부대는 3면에서 일제히 총 공격을 시도했다. 독립군이 보유한 600여 정의 소총과 6정의 기관총, 2문의 흑교포 화력이 3면에서 일시에 일본군 머리 위로 쏟아졌다. 독립군은 무장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며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는 유격전을 펼쳤다. 20여 분의 교전 끝에 일본군 200여 명이 전사했다. 백운평 전투는 독립군 연합부대의 완벽한 승리였다. 이 북록군도서는 정규적인 훈련을 받고 정규적인 그 600여 명이가 요 짧은 거리에서 일군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단무장이 됐고, 그리고 기술 군사 훈련을 받고 당시 일본군은 독립군이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강력한 무기를 갖추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독립군 연합부대는 승리를 만끽할 여유도 없이 일본군과 추격전을 이어갔다. 오전 9시부터 적과 우리가 같이 어랑촌 고지를 점거하고 전투를 개시했다. 우리 제1중대가 먼저 올라가 올라오는 적을 공격하여 적은 죽거나 도망으로 퇴각하였다. 청산리 전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랜 시간 격전을 벌였던 곳 어랑촌. 이곳에 일본군 본대가 집결해 있다는 사실을 입수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이들과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 곧바로 어랑촌을 조망할 수 있는 고지를 점령했다. 바로 이 현장이 우리 청산리 전투의 최대 격전지인 야계골 어량천 전투 바로 저 안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중심으로 10월 22일 아침부터 독립군 2천여 명과 일본군 5천여 명 간의 격전이 종일토록 계속됐다. 수적 우세만 믿고 돌격해온 일본군은 300여 명의 전사자와 수많은 부상자를 내고 퇴각했다. 그래서 이 어랑촌 전투를 우리가 놓고 볼 때 12.25 전투에서 적을 가장 많이 살상한 전투로서 우리 독립군이 일본이 무적이라는 신안을 깨뜨린 전투로서 독립군에게 큰 고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1920년 10월 21일 백운평 전투를 시작으로 완누구, 천수평, 어랑촌, 천보산, 고동화 등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과 7일 동안 10여 차례 걸쳐 격돌한 청산리 전투. 상해 임시정부 발표에 의하면 일본군은 1200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항일 무장투쟁사의 가장 빛나는 업적으로 손꼽히는 청산리 독립전쟁. 청산리의 승리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전투를 치르며 올린 전과였다. 이들이 훈련시킨 독립군 전사들이야말로 청산리 대결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